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22년 3월 5일에 시행된 필기 1회차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직업 심리학 파트입니다. 다음은 로우가 제안한 8가지 직업 군집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상품의 재화와 생산, 유지, 운송에 관련된 직업, 그 외에도 공학, 기능, 기계무역에 관련된 직업,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요.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두는 직업군요. 이거 사실 로우에 관계없이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기술직이에요. 우리가 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양육 형태에 따라서 자녀의 욕구가 바뀌고 그 욕구에 의해서 원하는 직업군이 바뀐다. 이게 바로 부모 자녀 관계 유형에 해당되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로우는 직업군을 8가지, 6가지 아니에요. 8가지의 직업군, 8가지의 필드, 8가지의 장, 8가지의 직업군으로 나눴고요. 6가지의 레벨이 있다, 수준이 있다, 높낮이가 있다, 즉 수직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가지의 장과 6가지의 수직 차원 이 두 가지가 로우에서 알아야 되는 가장 큰 두 가지고요. 8가지 직업군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기술직과 서비스직입니다. 기술직은 홀랜드의 현실형과 가장 비슷해요. 상품과 재화, 그리고 대인관계 안 중요하고요.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둔다. 기술직에 해당하고요. 서비스직은 홀랜드의 사회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련된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직업 적성 검사인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공간 적성, 사무지각, 손해기교도 모두 적성 요인에 해당하고요. 기계 적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필기보다는 실기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실제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무려 9가지를 외워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많은 거를 외우는 가장 큰 쉬운 방법, 나누어서 외우는 겁니다. 분할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학력고사에 관련된 거 두 항목이 있습니다.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손해 관련된 거 두 가지, 손해 정교성, 손해 재치요. 공간에 관련된 항목 두 가지, 공간적성, 형태 지각이 있고요. 나머지는 첫 글자를 땄습니다. 사, 지, 운동이에요. 사무지각, 지, 지능, 운동 반응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력고사 두 가지, 손 두 가지, 공간 관련 두 가지, 사지, 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외우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무 특성 양식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 계속 버티는 시간의 길이 인내심이죠. 정답 3번입니다. 이거 데이비스와 로프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 중에서 적응 방식 차원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거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이 뭐냐? 신입사원이 적응하는 방식이 뭐죠? 주어진 상황에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고요. 직장이 바뀌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될 때까지 끈기 있게 하고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연성, 끈기, 적극성, 반응 이거 바로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적응 방식이죠. 데이비스와 로프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 중 적응 방식 차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끈기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가 얼마냐 다 같은 말입니다. 인내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소음이나 온도 같은 물리적 요인이 스트레스 유발한다. 2번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성 같은 것들이 있다. 3번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한다. 4번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으며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성과를 떨어뜨린다. 네, 틀린 거 정답 4번이죠. 약간 편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틀린 거에서
모든, 항상 이런 것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항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편법입니다. 자,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서 역스와 도슨의 생산성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유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유자는 산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즉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면 가장 큰 업무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없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도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고요. 우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경험했죠. 시험 전날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시험 공부 가장 잘 됩니다. 뭐 거의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로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검사 결과가 가능성보다 확실성 관점에서 제시돼야 된다. 예,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이에요. 직업 심리검사가 무슨 점쟁이가 아닙니다. 확실성, 무슨 구체적 예언, 이거 다 틀린 거고요. 오히려 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돼야 되고요. 오히려 내담자의 검사 결과를 지나치게 규정 짓는 것, 이거 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2, 3, 4번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 이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직위 분석 설문지, PAQ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된 분석 도구입니다. 표준화된 도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들의 유사 정도를 양적으로, 즉 숫자 같은 걸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과제 중심적 직무 분석에 비해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이론 핵심 기전은 직업적 자아 개념, 직업 선택은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이고요. 진로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해서 성인 초기의 완성, 직업 발달 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거 좀 헷갈리죠? 성인 초기가 아니고요. 슈퍼의 진로 발달 개념은 전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슈퍼는 전생애의 생애 역할의 중요성과 직업적 자아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두 단어를 꼽으란다면 전생애라는 단어하고요. 직업적 자아 개념, 요 두 가지 단어예요. 슈퍼의 이론은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 전생애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언제 끝난다, 성인 초기에 완성된다, 이거 틀린 답입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직무 수행 감소, 직무 불만족, 상사의 부당한 지시, 결급 및 이직. 네, 틀린 거 정답 3번이죠.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원인이 될지언정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 중 역할 갈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거요. 역할 갈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건 역시 직무와 조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바로 1번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원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그리고 역할 과다 과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일치할수록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크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거 정답 1번이고요. 특성이 직무 수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다. 아닙니다. 특성이 아니고요. 요인이 직무 수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죠. 진로 발달 이론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특성은요. 변하는 특성이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 내용은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문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어두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의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에 집어넣어서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작을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바로 범주니까 점수가 될 수 없죠. 등급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어떤 흥미검사 A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말의 의미요. 신뢰도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신뢰도란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서 시험을 봐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즉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를 A를 처음 치렀을 때 받은 점수가 반복해서, 즉 얼마 후 다시 치렀을 때 받은 점수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답 1번에 해당합니다. 직업 선택 문제들 중 비현실성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이렇게 흥미가 어쩌고 적성이 어쩌고 적성, 흥미, 적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두 다 크라이티스의 문제 유형입니다. 크라이티스는 세 가지 변인, 그러니까 세 가지 변수로 흥미와 적성을 나누어 보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변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성,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현실성이죠. 그래서 비현실성의 문제고요. 비현실성의 문제는 결국 흥미와 적성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흥미와 적성의 수준이 높다, 낮다 혹은 일치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 모두 다 비현실성의 문제고요. 흥미와 적성의 수준과 관계없다, 이거 결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이에요. 결정성의 문제는 다재다능형이 있고요. 우유부단형이 있어요. 흥미, 적성에 관계없이, 수준에 관계없이 결정 못 내리는 거 우유부단이고요. 흥미와 적성에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 이건 다재다능형에 해당합니다. 소외 양상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요. 여기서 소외는 소외감을 느끼다 할 때 그 소외입니다. 먼저 무기력감이요. 결국 자유를 잃고 통제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맞는 설명이고요. 무의미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자기의 목표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원감은, 여기서 소원은요, 관계가 멀어지다, 둘이 소원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다, 자기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자기 스스로 몰두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배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고립감은 지루함, 단조로움 이런 거 아니고요. 사회적 고립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시먼이 말하는 소외 상태와 비소외 상태, 특히 비소외 상태의 네 가지 요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자와 가장 관련이 있는가?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의 타고난 재능에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 이론에 따라 개발된 진로 신념 검사는 개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고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 경험과 타고난 재능, 즉 유전적 요인을 강조한 사람 바로 크롬볼츠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크롬볼츠가 강조한 거 학습 경험, 유전적 요인,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적 요인,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직업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거예요. 현실적 유형, 사물지향적이고요. 비행기를 포함한 기계류의 조종이나 운전에 해당하는 직업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짝지은 거 정답 1번이고요. 탐구적 유형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요. 무슨 학자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습적 유형은요. 사무원, 은행이나 도서관 사서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고요. 사회적 유형은요. 종교 지도자나 사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지향적이고요. 종교 지도자나 상담가 이런 직업들이 바로 대표적인 직업 유형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검사가 그 준거로 사용된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 현재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 만약에 선택지 중에 동시 타당도가 있었으면 굉장히 다들 쉽게 선택하셨겠죠. 동시 타당도의 다른 말이 바로 공인 타당도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동시 타당도의 다른 말이 바로 공인 타당도고요. concurrent validity라고 부릅니다. 즉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타당도,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고요. 연구자가 새로 개발한 새로운 검사와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진로나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거요. 진로 사고 검사, 진로에 관련한 검사고요. 자기 탐색 검사, 자기 탐색을 통해서 진로를 확인하려는 검사입니다. 안전 운전 검사, 운전의 적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정답 4번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100점 맞지 말라고 낸 문제고요. 주제 통각 검사 혹은 회화 통각 검사라고도 불리웁니다. 추사적인 그림을 통해서 피험자의 갈등, 욕구, 경험, 감정 등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에 해당합니다. 직무분석 자료의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신 정보 반영해야 됩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가공된 정보로 구성해야 된다. 이거 오답이고요.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정보여야 합니다.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당연히 요구 분석입니다. 정답 바로 2번이고요. 요구 분석 혹은 니즈 평가라고도 하고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경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지 평가하는 것 바로 요구 분석 혹은 니즈 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